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은 몇 번째 시간입니까? 7번째 시간입니까? 7번째 시간 2011년 문제입니다. 2011년 문제니까 한번 보시고요. 2011년 문제 1번. 그림 바는 접시 위에 드라이 아이스를 올려놓은 모습이고 나는 물질의 상태 변화를 입자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모두 고르세요. 이런 말이죠. 가의 물질은 드라이 아이스, 즉 승화성 물질이라고 하죠. 이 승화성 물질은 가만히 두면 고체가 기체로 됩니다. 여기서는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니까 고체를 꺼내놓으면 기체가 되고요. 기체를 꺼내놓으면 반대로 고체가 되는 게 있죠. 지금 곧 추워지는 계절이죠. 그래서 여름에 겨울이 되기 전에 서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서리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차가운 곳에 얼어붙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설이 드라이 아이스와 똑같이 승화성 물질입니다. 자, 있는 대로 보세요. 기억, 드라이 아이스라는 상태 변화는 기화다. 기화가 아니고 승화라고 그랬죠. 아니고요. 니은 드라이 아이스의 상태 변화는 나의 B에 해당되나? B에 해당됩니까?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냐? 맞습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열을 흡수해 주위 온도를 낮춘다. 이것도 맞아요. 니은, 디귿 맞아요. 우리 주변에서 드라이 아이스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은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셔가지고 포장해주세요. 몇 분이요? 그러면 밑에 하얗게 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덩어리를 내주죠. 그게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주는 이유는 차가우니까 주변 온도를 낮추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덜 녹게 하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다음은 우리 주변에 여러가지 물질들을 나열한 것이다. 철, 물, 유리, 공기 이렇게 되어 있죠. 3번. 25도에서 각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살펴보면 철은 고체입니다. 물은 액체고요. 유리 그냥 고체라고 하죠. 유리는 정확하게 하면 녹는 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액체입니다. 이거는 1학년 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딱딱하냐 물렁물렁하냐로 하죠. 유리는 고체라고 하죠. 공기 기체입니다. 철은 부피가 쉽게 변합니다. 고체는 일정한 모양과 일정한 부피가 있다라고 배웠죠. 물은 흐르는 성질이 있다. 맞죠? 철은 입자 배열이 불규칙하다. 아니요. 아주 규칙적입니다. 유리는 압력을 가하면 쉽게 압축된다. 유리는 압력을 가하면 쉽게 압축된다. 이건 기체죠. 기체니까 유리는 고체라고 제가 확인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입자 사이 인력은 물보다 공기가 크다. 물보다 공기가 크면 공기는 이 액체이거나 고체여야 되죠.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 고르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아주 쉽죠. 또 좀 이따가 해야겠네요.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을 가열했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제가 여기 다 써놨죠? 쓰는 거 보세요. 고체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A는 고체고요. B는 녹는다. 녹는 점입니다. 여기 C는 액체 상태고요. D는 끓는다. 기화되고 있는 거죠. E는 기체 상태이죠. A, B 구간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고체라고 했으니까 분자 사이 인력이 가장 큽니다. 맞아요. B에서는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녹고 있죠. 고체가 액체로 되는 상태 변화 맞습니다. C에서는 가열해준 열 에너지가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 맞아요. D에서는 일정한 기준의 온도는 끓는 점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E에서는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 기체 사이의 거리는 가장 멀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요? 5번입니다. 답이 5번. 잘 하시고 계십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스펀지 위에 4번. 그림은 스펀지 위에 똑같은 벽돌 몇 개를 이용하여 압력의 크기를 알아보는 것이다. 가, 나, 가 이렇게 있죠. 이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가와 나. 가와 나일 때는 같은 벽돌인데 가가 더 깊이 들어갔죠. 이거는 압력은 민면적 분의 힘입니다. 즉 무게를 나타내는 거죠. 가, 나 중에 면적이 넓은 거는 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압력이 작고요. 이건 압력이 커요. 나와 가는 무게가 다르죠.
나는 벽돌이 1개고요. 다는 벽돌이 2개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다릅니다. 즉 내리는 누는 힘이 다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온도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힘을 받는 넓이와 압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힘을 받는 넓이와 압력이죠. 넓이와 압력의 관계니까 무게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와 나를 비교해야 됩니다. 넓이와 압력의 관계는 무게가 같아야 돼요. 다른 거 비교하면 안 됩니다. 힘의 크기와 압력의 관계, 힘과 압력이니까 면적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가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찾으시면 돼요. 디귿 볼까요? 가의 벽돌이 하나를 더 올려놓으면 가 위에 하나 더 올려놓으면 들어가는 깊이는 가와 같다. 즉, 가 위에 벽돌을 하나 더 올려놓으면 압력이 같다 그랬죠. 같진 않아요. 면적이 줄어들면 압력은 커집니다. 그래서 이 디귿 틀렸고요. 기억, 니은이 답입니다. 답이 몇 번에 있어요? 3번.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압력은 밑면적분의 무게입니다. 이번에 시험에서 나왔던 거죠. 여러분들은 2번 이 시험 문제를 봤습니다. 자, 또 볼까요? 다음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 압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다. 기체의 부피와 압력이니까 보일의 법칙 실험하는 거죠. 가. 공기가 들어있는 고무풍선을 주사기 속에 넣는다. 나. 주사기 끝을 고무마개로 막고 피스톤을 화살표 방향으로 천천히 누른다. 즉 아래로 내리 누르면 통 안에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 피스톤 안에 압력이 증가하면 고무풍선은 짜부라들어요. 짜부라드는 대신에 충돌하는 횟수는 많아지고요. 분자 간의 거리는 분자 간의 간격은 줄어듭니다. 주사기 속 고무풍선의 크기와 기체 분자 강도로 상태를 보는 것은 단 짧으면 느리고 길면 빠르게 운동하는 분자 모형을 나타낸다. 이 문제가 좀 돼요.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답을 제가 봤는데 왜 문제가 되냐? 참 좋아하는데요.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해봅시다.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맞아요. 그래서 풍선이 작아지는 거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중에 찾으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1, 2, 3 중에 찾으시면 돼요. 됐나요? 됐죠? 1, 2, 3 중에 찾으시면 돼요. 4, 5번은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분자 운동을 느리게, 분자 운동을 빠르게 하는 것은 온도와 관계 있지 압력과 관계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참 좋았는데 중간으로 새버렸어요. 빠르게는 속력은 기체 분자에 빠르게 느리게는 이거는 속력이거든요. 속력은 온도와 관계 있지 압력과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온도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뭐냐? 이 많은 이상을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느리게 빠르게가 이해가 돼 가시죠? 그렇죠? 이 그림에 길게 짧게 그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온도는 똑같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 자, 찾아보죠. 위에서 여기 통 안에 분자 몇 개 들어있어요? 여기 분자 몇 개 들어있나요?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있죠. 여기서도 5개 들어있는 걸 찾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몇 번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요겁니다. 이거 왜 빠르게 느리게 화살표를 하셨는지 이 출제하신 분에게 좀 의심스러워요. 이게 왜요? 온도는 똑같으면 온도가 같으면 분자 속도는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는 분자 개수가 5개 있으니까 5개 찾으면 돼요. 몇 번요? 1번 찾으면. 2번은 하나, 둘, 5개를 맞는데요. 빨라지지 않는다 그랬죠, 제가. 빨라지지 않으니까 화살표가 길어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음에 그냥 몇 번? 1번 찾으시면 돼요. 조금 문제가 잘 나가다가 옆으로 이상해져 버렸어요.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건지. 자, 6번 볼게요. 그림은 추운 지방에서 얼음집 안에 물을 뿌려 얼리는 모습이다. 이거 이누이트들이
이 이글루라고 하는 건데요. 이글루는 이누이트들의 집은 아니에요. 사냥이라든가 잠시 먼 길을 갈 때 임시로 짓는 집이 이글루예요. 자기들도 거주지가 있습니다. 텐트 같은 물개 가죽으로 만들었거나 전용 주택이 있어요. 이 이글루를 짓는 이유는 임시주택이에요. 임시주택 안에서 이 물을 뿌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물이 얼죠. 소금물이 얼면서 열이 나오죠. 즉 응고열이 나오죠. 응고열이 나온다는 얘기는 분자 운동이 느려지면서 느려진 만큼 열이 방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고열 방출되고요. 인력이 증가하고요. 느려지고 규칙적인 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때문에 상태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찾아라. 분자 운동이 느려집니다. 맞아요. 분자 운동은 규칙적이 되고요. 분자사 인력은 커지죠. 그래서 답이 기억밖에 없네요. 답이 기억.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죠. 응고열 이용하는 거. 과수원에 물 뿌리는 거랑 같다 그랬죠. 자, 다음 볼까요? 이게 또 나왔네요. 그림은 7번. 자, 잘 따라하고 있죠, 학생 여러분? 7번. 식물세포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A. 영록체. B. 에코. C. 세포벽. A를 영록체, B를 에코, C를 세포벽 합니다. 영록체는 현재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 광합성하는 것이죠. 영록체 안에 영록소라는 색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 색소들이 광합성을 하죠. 에코는 식물이 세포가 자꾸 늙으면 자기 몸 안에 뭐가 합니까? 이게 당분이라든가 노폐물을 자꾸 쌓아요. 그것이 에코입니다. 과일 같으면 이 에코가 전체 세포의 한 90%쯤 돼요. 그리고 세포벽. 세포벽은 단단해지는 이유가 해줬죠. 식물은 뭐가 없다고요? 골격이 없죠. 그래서 자기 모양처럼 유지하려면 이 세포벽이 필요합니다. A,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A는 광합성이 일어난다. 맞죠? B는 노폐물을 저장한 것으로 오래된 세포일수록 크기가 크다. 맞아요. 에코라고 했죠, 제가. C, 단단하여 세포의 모양을 유지한다. 맞아요. 그래서 A, B, C 모두 맞습니다. 모두 맞는다. 몇 번에 있어요? 예, 5번 찾아보세요. 5번. 이름을 알아두세요. 영록체 광합성하고 노폐물을 저장하고요. 세포벽 모양을 유지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이걸 내면 왜 꼭 많이 틀린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친구 중에 한 개가 있는데. 다음은 식물의 분류표를 나타낸 것이다. 식물은 종자식물, 포자식물. 종자식물은 포자식물. 모르겠으면 포자식물의 대표는 고사리족입니다. 고사리, 속새, 쇠뜨기 하는 게 포자식물입니다. 종자식물은 다시 씨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가지고 씨방이 있으면 속씨식물, 없으면 겉씨식물. 분류할 때 동그라미 X 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번에 시험 낼 때 또 동그라미 X 친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떡잎이 2장이면 외떡잎 식물, 1장이면 두 장이면 쌍떡잎, 3장이면 외떡잎. 이렇게 보죠. 씨방이 없는 겉씨식물의 대표가 누굽니까? 그러면 송백육이죠. 송백육 그러니까 갑자기 어려워지네요. 송 그러면 소나무 종류죠. 해송, 봄솔, 육송 그래가지고 소나무 종류죠. 백은 뭔답니까? 잣나무 종류죠. 잣나무, 전나무, 그 다음에 편백, 측백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송백입니다. 소철하는 게 있죠. 소철 이런 별거 없어요. 그냥 소철 한 종류밖에 없어요. 이름을 붙인 게 좀 쑥스럽네요. 소철류. 송백류, 소철류가 있어요. 자, 가에 해당하는 식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가, 그것이 식물이죠. 꽃이 피지 않는다. 꽃 피죠. 꽃이 안 피면 밑씨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소나무 은행나무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니은 디귿 찾으면 돼요. 꽃이 안 피는 식물은 민꽃 식물이라는 말도 옛날에는 썼었어요. 그건 누굽니까? 포자로 번식하는 포자 식물이 꽃이 안 핍니다. 자, 다음 볼까요? 다음은 그림은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 중 같은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동물은 심장, 첫 번째 보이는 것은 심장이고요. 두 번째 보이는 것은 제가 무엇입니까?
위죠. 그 다음에 식물은 저건 무엇입니까? 식물은 이파리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은 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이 그림은 우리 교과서 치면 교과서 가진 학생은 찾아보세요. 교과서 187쪽에 있습니다. 187쪽에 있어요. 187쪽에 있는데 이거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기관. 심장이라는 기관이고요. 심장과 붙어 있는 게 혈관이죠. 그래서 혈관계라는 말보다는 순환계라는 말을 씁니다. 순환계. 이거는 위죠. 이거는 기관이에요. 위라는 소화기관 한 개를 나타냅니다. 한 개를 나타냅니다. 근데 동물은 기관만 있다고 해서 소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소화는 위에만 있다는 게 아니고 소화에 필요한 부분은 간, 이자, 쓸개,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하죠? 이자, 그 다음 십이지장, 대장, 소장 하는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관계, 소화에 되는 것은 소화계, 심장에 해당되는 것은 순환계 그럽니다. 그걸 기관계라고 그럽니다. 자, 생각 잘 하세요. 동물은 기관도 있지만 기관의 집합체, 뭐가 있다고요? 기관계가 있습니다. 생각 잘 하세요. 식물은 이 한 개 한 개가 다 기관이에요. 그리고 기관계라는 건 없어요. 기관이라는 이거 다 기관입니다. 기관. 조직, 티슈, 여러분이 말하는 세포입니다. 근육, 세포 하는 이런 세포입니다. 조직계. 동물은 조직계가 없어요. 식물만 조직계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조직은 다 있어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조직은 다 있어요. 조직계는 이거 누구만 있다고요? 식물만 있어요. 조직계 그럼 여러분은 못 그리겠지만 제가 그리게 했던 게 있어요. 뭘 그리게 했어요? 자, 잎의 단면도를 그리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린 게 있죠. 뭐라고 했어요? 책상 조직, 해면 조직. 그거 조직계입니다. 책상 조직, 해면 조직, 기공, 공변, 세포 이런 게 나와있었죠. 그게 조직계입니다. 동물은 조직계가 없어요. 기관은 다 있습니다. 식물은 기관계가 없어요. 한 개 한 개가 그냥 조직이 그냥 모여가지고 개체를 이뤄버립니다. 기관계는 누구만 있다고요? 동물만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조직계는 식물이 있고요. 기관계는 누가 있다고요? 동물이 있습니다. 그럼 그림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관입니다. 한 번 더 알아보시고요. 우리 교과서 186쪽, 187쪽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에 있는 것, 없는 것. 그래가지고 가끔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보세요. 자, 다시 볼까요? 이거는 또 우리가 1단원에서 했던 그림이죠. 자, 10번. 표는 광물 A, B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A, B가 있죠. A는 검은색, 좋은 색은 흰색, 굵기는 2.5, 쪼개짐은 있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답을 써줬죠, 아예. B, 무색이고요, 흰색이고요, 굵기는 7, 쪼개짐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찾은 이유는 굵기 7, 그래서 모수 경도의 7번이 누구냐 그러면 석영이에요. 그리고 2.5 정도 되고 검은색이고 있다. 크고 뭐 이렇게 보죠. 두 광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게 수 있는 대로 골라라. 두 광물에 대해서 하는 거죠. A에 힘을 가하면 불규칙하게 쪼개진다. 쪼개짐이 있다는 얘기는 규칙적으로 쪼개져야 된다. 그렇죠? 규칙적으로 쪼개져야 쪼개짐이 있다라고 해요. 불규칙하게 쪼개진다. 그러면 쪼개짐이 아니고 깨진다라고 하죠. 기억하세요? 규칙적으로 쪼개져야 쪼개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쪼개짐 그럼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였죠? 방해석. 광물 가루의 색으로 A와 B를 알 수 있다. 가루의 색이 좁은 색이죠. 좁은 색은 둘 다 하얀색이니까 안 돼요. A와 B를 긁으면 A는 긁히고 B는 긁히지 않는다. A가 무르죠? 굵기가 2.5니까. 답이 한 개밖에 없네요. 뭐라고요? B가. 아주 쉽죠. 11번. 그림은 어떤 암석의 생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남성이 있는데 양옆에서 압력을 쫙 주면 이렇게 동글동글하는 것이 납작납작하게 돼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편리 그럽니다. 편리. 압력을 받아 납작해진 무리를 가지고 편리 그럽니다. 편리. 압력을 받아 납작해진 무리가 있는 암석, 변성암. 그렇죠. 압력을 받으면 압력 변성, 열을 받으면 열 변성. 그렇죠. 대부분 열 변성인데, 열 변성은 누구랑 접촉해야 됩니까? 열 변성은 누구랑 접촉해야 돼요? 열이 가진 게 누구예요? 땅속에서. 우리 열심히 현재 배우고 있죠. 지하에서 열 가진 게 뭐라고요? 네, 마그마예요. 마그마와 접촉을 하면 열 변성이 됩니다. 가까운 쪽은 열 변성이 되고요. 먼 쪽은 뭐가 됩니까? 압력 변성을 받아요. 왜? 밀고 들어오면 그 힘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볼까요? 기억, 평행한 줄무늬는 층리다. 층리는 무슨 암? 자, 층리는 큰 소리 해보세요. 퇴적암. 층리는 퇴적암. 암석의 종류는 편암, 편마암 등이 있다. 예. 앞에 편자 들어가면 다 변성암이에요. 편마암, 편암. 이건 뭐냐면 변성 정도를 나타내요. 원래 암석과는 성질이나 구조가 달라집니다. 예, 잘 달라집니다. 옆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주면 암석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쫙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옆으로 잘 쪼개져요. 꼭 뭐가 있잖아요. 공책 쪼개지듯이 이렇게 한 층 한 층씩 잘 쪼개지는 성질이 나타나요. 이게 변성암의 특징이에요. 옆으로 이렇게 잘 쪼개져요. 뭐 혹시 사회 시간에 배운지 모르겠네요. 뭘 배운지 모르냐면 신석기인들이 석기시대 사람들이 무슨 돌을 좋아했겠습니까? 간단해요. 이 변성암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옆으로 납작하게 쪼개지니까 가져가서 그냥 조금만 손대고 이렇게 갈면 돼요. 그럼 화살촉이라든가 칼 같은 것들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변성하면 이렇게 변성을 받았다는 얘기는 자기 모습을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지르면 잘 갈려나와요. 깎여져요. 변성함. 그래서 니은 디귿 찾아요. 또 갑자기 흔들리는 거 보니까 지진이 일어났나요? 예. 12번. 그림은 성숙한 토양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건 우리 교과서에 나왔고요. 이거는 나오면 이 순서가 꼭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순서를 대충 무시하면 안 돼요.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잘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 순서를 써줬죠. 제일 밑에 있는 게 기반암, 그 다음에 있는 게 모질물, 제일 위에 있는 게 표토, 또는 이건 뭐랍니까? 표토, 또는 뭐라 그러죠? 부식토, 이런 말도 붙여요. 그리고 표토가 생긴 다음에 쉼토. 그래서 1, 2, 3, 4입니다. 꼭 한번 기억하세요. 1, 2, 3, 4가 아니에요. 1, 2, 3, 4입니다. 쉼토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마지막에 생깁니다. 식물이 자라야 표토가 있어요. 그래서 A층은 양분이 풍부하고 식물이 잘 자란다. 예, 요게 맞고요. C층은, C가 뭡니까? 모질물이죠. C층은 기반암이 풍화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주로 자괄과 모르로 되어 있다. 요것도 맞아요. 토양의 생긴 순서는 CBA가 아니고 CAB라고 했죠. CBA가 아니고 CAB입니다. B가 제일 마지막에 생긴 겁니다. 꼭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돼요. 무심결 읽어보면 100% 다 틀립니다. 이유는 제가 시험 문제도 내고 기억하신 게 있죠. 그렇죠? 잘 틀립니다. 학생 여러분.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잠시 한 3, 4분 브레이크를 한 다음에 하죠. 13번. 뿌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림 가와 나는 뿌리와 줄기의 단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가는 뿌리고요. 나는 줄기죠. 가에는 A에 나와 있는 것은 뿌리털이고요. 제가 다 써놨죠. 여기 있는 것은 뿌리털이고요. 여기는 생장점이고, C는 여기 있는 건 뿌리 골무예요. 뿌리 골무는 이 생장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D는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요, 줄기에서는 바깥쪽이 채관이고요, 안쪽이 물관입니다. 바깥쪽이 채관입니다. 안쪽이 물관이고요. 그 다음에 물관과 채관 사이는 형성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줄기가 붉어져요. 형성층에 있는 것은 쌍떡잎 식물입니다. 형성층이 없는 것들은 외떡잎 식물입니다.
벼, 보리, 콩, 조, 수수, 풀들이 전부 외떡잎 식물입니다. 봉숭아라든가 해바라기는 쌍떡잎 식물입니다. 자, A와 D에서는 뿌리, 털과 D, 채관에서는 물과 무기양분이 이동합니까? 물과 무기양분이 이동하는 것은 물관이죠. 그래서 물관이니까 이 F를 잡아야죠. 안쪽에 F를 잡아야 되는데 D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B와 E에서는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B와 E에서는 세포 분열이 활발하냐? 맞습니다. C와 F는 뿌리 골무와 F가 뭐죠? 물과는 양분을 저장한다. 뿌리 골무와 물과는 양분을 저장하지는 않죠. 양분이 저장하는 데는 따로 있죠. 주로 열매라든가 씨 이쪽에 저장을 하죠. 아니면 뿌리의 일부를 비대화시켜서 거기 용발로 저장한다거나 하죠. 그래서 물관에다가 또는 뿌리 골무에다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요 할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